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요. 무대에 오르기 전 대한민국 트로트 씬의 거물 홍자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긴장이 아닌 거대한 파멸의 전조였다. 2026년 1월 6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MBN 현역가왕 3회 방송은 시청률 10.3%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축제가 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 축제의 정점에서 들려온 것은 승리의 찬가가 아닌 처절한 패자의 오열이었다. 예선에서 압도적 저력으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던 홍자가 본선 1차전에서 이름조차 생소한 신이들에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안방극장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됐다. 과연 무엇이 이 베테랑 가수를 무대 위에서 아이처럼 물게 만들었는가? 단순히 노래 한 곡의 패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시스템의 압박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홍자의 탈락 이면에 숨겨진 완벽주의의 독성과 프로그램의 잔혹한 아키텍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홍자를 스스로 가둔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감옥과 그에 따른 심리적 파열음이다. 홍자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경연을 거치며 탄탄한 팬덤과 독보적인 실력을 입증한 완성형 아티스트로서 그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홍자의 이번 무대를 두고 성공 경험이 역설적으로 실패의 공포를 극대화했다고 분석한다. 예선 무대에서 보여준 완벽한 퍼포먼스와 심사위원들의 극찬은 그에게 자양분이 아닌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최저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렸다. 스스로 설정한 올인정이라는 기준치와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를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예술가가 아닌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기계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실제 신체적 반응으로 전이되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킹 현상, 즉 결정적인 순간에 과도한 의식이 자동화된 숙련 기술을 방해하는 현상이 홍자의 보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분출이지만 홍자는 그 감정조차 계산된 영역 안에 두려 했다. 감정의 과잉은 호흡 근육의 경직을 불러왔고 이는 곧 보컬의 섬세한 컨트롤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고음부에서 미세한 떨림이 발생하고 템포가 미세하게 앞서가는 현상은 그가 얼마나 극심한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려 발버둥 칠수록 인간적인 울림은 경직되었고 그 경직된 자존심이 임계점을 넘어 무너지던 찰나 터져나온 오열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견고하게 쌓아온 완벽한 홍자라는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한 예술가의 처절한 절규이자 자신을 억눌러온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대한 뒤늦은 저항이었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는 현역가왕 3이 표방한 프로들의 정글이라는 포맷이 지닌 구조적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특히 1대1 현장 지목전은 출연자가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수동적 위치에 놓일 때 발생하는 심리적 열세가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숨소리 하나까지 기록하는 상황에서 홍자와 같은 베테랑은 지면 망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싸워야 한다. 반면 비네서와 같은 도전자는 잃을 것이 없다는 홀가분함으로 무장한다. 이 불균형한 심리전의 구조 속에서 홍자는 무대 시작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적에게 멘탈을 잠식당하고 있었다. 제작진이 의도한 극강의 긴장감은 시청률을 견인하는 훌륭한 연료였지만 동시에 출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제작진의 편집 방향성 역시 홍자에게는 가혹했다. 숨이 가쁘다고 고백하는 무대 뒤의 모습부터 극도로 긴장한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강자의 몰락을 예고하는 듯한 연출은 시청자들에게는 짜릿한 드라마였으나 당사자에게는 공개적인 처형대와 다름없었다. 방송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가수들이 이러한 서바이벌에 참여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력의 부재가 아니라 실수하는 순간의 박제라고 한다. 홍자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단 3분의 무대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멘탈 문제를 넘어 현대 엔터테인먼트가 소비하는 서사 중심의 경쟁이 한 예술가를 얼마나 소모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바로 서사의 충돌과 대중심리의 역학관계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결국 음악의 경쟁이 아닌 이야기의 경쟁이다. 홍자의 서사가 지켜야 하는 성주의 관점이었다면 상대인 빈에서의 서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어나는 언더독의 전형이었다. 예선에서 유일하게 월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빈에서의 결핍은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감정적 이입을 유도했고, 이는 심사위원들에게도 무의식적인 성장 기대치를 심어주었다. 홍자가 95점을 받아야 본전인 무대였다면 빈에서는 80점만 받아도 괄목 상대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윗과 골리앗의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이미 정점에 선 홍자의 실력은 대중에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반면 바닥에서 시작한 빈에서의 한 걸음은 기적으로 포장된다. 대중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완성된 존재보다 미완의 존재가 채워가는 여정에 더 큰 쾌감을 느낀다. 홍자가 보낸 완벽한 10년의 세월보다 빈에서가 흘린 10분의 눈물이 더 강력한 화력을 갖게 된 배경이다. 특히 트로트 오디션의 주시청층인 중장년층에게 고난을 딛고 일어선 유망주라는 코드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자극하는 치트키와 같다. 홍자는 기술적으로 싸웠으나 빈에서는 시청자의 원형적 본능과 싸웠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감정적 지지는 후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사적 비대칭성은 홍자의 작은 기술적 실수조차 치명적인 퇴보로 보이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심판의 저울추가 냉정하게 기울게 된 배경이 되었다. 네 번째로, 박현빈 마스터를 비롯한 심사위원단의 독설적 심사 기조와 그에 따른 출연자 인권의 사각지대다. 박현빈 마스터가 빈에서를 향해 던진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단순한 조언의 경계를 넘어 한 인간의 예술적 생명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업계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혹한 평가 방식은 역설적으로 빈에서의 스토리를 더욱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중은 권위를 가진 심사위원의 날선 호평에 맞서 꿋꿋하게 무대를 지키는 약자의 편에 서기 마련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홍자가 수년간 구축해온 전문적인 우월성을 기득권의 오만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 나아가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 기준이 음악적 완성도나 기술적 깊이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적 임팩트와 성장 서사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가창력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홍자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거나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냉혹한 잣대를 견뎌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타격은 고스란히 출연자의 몫이다. 방송 통계에 따르면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이후 심각한 우울증이나 무대 공포증을 호소하는 프로 가수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홍자가 무대 위에서 쏟아낸 눈물 속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에 대한 무언의 항변과 자신의 커리어가 단 몇 초의 독설로 난도질 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섞여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결국 홍자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자의 오만을 완전히 버리고 패자의 절치부심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야 한다. 복귀 무대에서 기술적 안정성을 완벽히 복구함과 동시에 흔들렸던 멘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음악적 깊이로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대중은 실패한 자를 비난하기보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자의 서사에 더 열광한다. 홍자가 이번에 보여준 약점은 역설적으로 그가 대중에게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인간미라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마케팅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대의 대중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우상보다 결핍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인간적인 아티스트에게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 홍자가 그간 쌓아온 정통파 강자라는 견고한 이미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벽과 같았으나 이번 오열 사건은 그 벽에 작은 틈을 냈고 그 틈 사이로 그의 진정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재기를 위해서는 이 틈을 브랜드 재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대 위에서의 실수를 변명하기보다는 그 실수가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자신의 목소리에 어떤 깊이를 더했는지를 무대 연출과 보컬 해석에 녹여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가창력을 회복하는 문제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메시지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홍자의 탈락 이후 직면한 브랜드 이미지의 균열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다. 이번 오열 사태는 홍자의 강력하고 우아한 여전사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인간 홍자의 나약함과 진솔함을 노출하며 대중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뜻밖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냉혹하다. 실력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락했다는 꼬리표는 향후 그의 행사비, 출연료, 광고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트로트 시장처럼 충성도 높은 팬덤에 기반한 산업에서는 최고라는 상징성이 곧 자본 가치와 직결된다. 광고계와 행사 시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조기 탈락이나 실수는 해당 연예인의 신뢰도,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홍자가 보유한 곰탕 보컬이라는 전문적 브랜드는 기술적 완벽함이 그 핵심 자산이었다. 이번 패배로 인해 홍자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고단가 기업 행사나 지역 축제의 메인 라인업 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엔터테인먼트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일종의 무형 자산이며 경연에서의 실점은 이 자산 가치의 감가상각을 의미한다. 만약 홍자가 후속 활동에서 이 손실을 메우지 못한다면 향후 1년간 기대 수익이 예년 대비 20에서 30%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결과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도 유효하다. 팬덤 심리학 전문가들은 홍자의 눈물이 충성 팬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완벽한 스타를 우러러보던 팬들이 이제는 상처 입은 스타를 보호하려는 가디언십 기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음원 소비를 넘어 공동체 의식을 동반한 강력한 서포트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방송 직후 홍자의 공식 팬카페와 SNS에는 그를 응원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그가 가진 회복 탄력성이 대중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홍자가 이 서사적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이번 5열은 추락의 징조가 아닌 진정한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찬란한 성인식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이제 완벽한 가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삶의 굴곡을 노래하는 예술가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노래의 깊이로 치환할 때 비로소 대중은 그의 기술이 아닌 영혼에 감동하게 될 것이다. 홍자의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